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대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AI 연구에 요즘 힘을 쏟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대학교가 3월 달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을 발족한 다음에 낙성대 지역에다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예. AI 밸리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도 하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학교에다가 매년 20억씩 지원을 하면서 AI 대학원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AI 전문 인력을 한번 최대한 길러보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도 발동을 하고 대학도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부족한 AI 전문가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길러냈을 때 약 1,000명 정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저기 문제는 이러한 AI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정부 재원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네. 민간 기업이 좀 투자를 해서 이를테면 MIT 같은 데는 민간 기업이 거의 뭐 10조 정도의 1조 정도의 돈을 투입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물량으로 좀 부족하고 또 AI라는 것이 공과대나 이공계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도 융합을 해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대학의 토양이 이렇게 학과별 칸막이 같은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잘 칸막이를 넘는 AI 융합 연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 산업에 뛰어든 게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조금 늦습니다. 예. 이미 선진국들은 훨씬 빨리 이런 AI 관련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데 또는 실리콘밸리 예.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AI하고 소위 얘기하는 5G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리더십을 그런 데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중국을 따돌리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무역 마찰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미국이 가장 앞서서서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IT 같은 대학은 AI 칼리지를 만들면서 돈을 거의 1조 원을 투입을 했단 말이죠. 바쁘게 따라가고 있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나서가지고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거기서 나온 데이터 이런 걸 예. 분석해서 하겠다고 그러고요. 예. 최근 35개 대학에 AI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벌써 밝혔고 한 100개 정도 대학에는 AI는 로봇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보틱스를 할 수 있는 학과까지 만들어서 좀 중국은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이죠. 뭐 대표적인 AI 강국이 그럼 뭐 미국과 중국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 있을까요? 미국이 사실 이민 정책을 약간 칸막이를 높이는 정책을 피는 바람에 많은 AI 전문가들이 캐나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토론토 대학이라 할지 뭐 맥길 대학이라 할지 그 캐나다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예. 유럽의 강자는 아무래도 독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3조 8천억을 투자해서 AI 전문가를 길러내겠다. 앞으로 뭐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팜, AI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이거 조금 더 발빠르게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AI 소식 접하면서 AI 아나운서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좀 더 긴장하고 역량 증진에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스승의 날을 앞두고요. 한국교총에서 교권인식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결과를 보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교권과 교사들의 사기가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죠. 스승의 날 조사 결과인데 10명 중에 9분이 사기가 떨어졌다. 네. 그 원인이 뭔가 여쭤보니까 학부모들의 그 과도한 민원, 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대한 어려움,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명예퇴직 같은 경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교육청이 민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화기를 보급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과연 근본적인 그 해결책인지는 좀 의문은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 아래서 군사부일체,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높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권에 대해서 학부모님도 내 아이 중심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학생들의 그 인성 교육도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따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교사의 질은 교사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이거를 제도나 뭐 전화기 몇 대 주는 것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또 문화 교권 존중 문화 이런 것들 온 사회가 학교에만 맡겨두지 않고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무너지는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를 신장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뭐 사제 간의 대화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하나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학부모도 같이 그 대화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예, 같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